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이제 내년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제약바이오를 준비해야 되고 11월 학회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면서 나쁘지 않은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습니다. 2차 전지들이 이제 한 이틀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반도체의 악재와 호재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 한번 끌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과연 제품이라든지 곳곳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쪽이 내년 1분기 적자가 예상돼 있고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도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느냐. 주가는 역시나 주식은 이면을 바로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20년보다 어려울 거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 어려울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침체 국면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되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안에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부족할지 모르니까 출발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 전쟁의 패권이라는 주제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자, 잠시만 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쟁의 패권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굴지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의 선두주자를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포 행보부터 시작해서 약간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의 위치적인 포지션,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의 패권인데,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이 국내 반도체 수출 비중인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을 따로 논할 수 있을 것이냐. 국내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놔두고 전쟁의 패권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치포 동맹이라는 것을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장에 노출된 자료죠. 자, 양자택일이 아닌 미국을 택하라. 지금 IRA도 마찬가지죠.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자,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너네 보조금 없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반도체를 수출하든 또 어느 나라의 반도체 재료를 수입하든 미국이 관여할 바는 전혀 아닌데 미국을 택하라. 그런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삼성전자죠. 왜입니까? 국내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의 중국인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을 가자니 중국 매출이 떨어질 게 뻔한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만 택하자니 중국 매출 없이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써놨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삼성전자만의 문제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자국의 기업인 대표적인 그래픽카드 회사 엔비디아에도 미국 정부 규제를 피한 중국 수출용 저사양 GPU 마련이라고 써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미국의 정부의 설득력을 좀 얻었느냐. 자, 알겠다.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 규제, 미국 정부 규제에 따를 테니 대신 중국 공장에서 연구개발은 좀 해도 되겠느냐. 좀 애매하죠.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린 미국 행정부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를 테오니 대신 연구개발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답을 했죠. 미 행정부가. 그건 it's okay. 해도 좋다.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력 감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겠죠. 규제를 받으면서도 약간의 중국의 불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엔비디아는 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택해야 될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게 택해야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면서 중국의 마음도 달래주는 참 어려운 숙제죠. 뒤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좀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비유도 맞추고 중국 비유도 맞추고 SK하이닉스가 미국 비유도 맞추고 중국 비유도 맞추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산업이라고 외치면서 각 기업의 총수에게만 아껴놓는 모습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각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자 AS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중 수출 금지했었습니다. 원래는 중지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미국이 갑자기 네덜란드한테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라 압박 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EV 노광 장비겠죠. 아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니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장비를 팔든 말든 동참하라고 하냐. 왜? 이거죠. 미국 수출 비중 때문이죠. 네. 항상 미국이 큰 시장입니다. 중국도 상당히 거대 시장이면 맞아요.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있는 나라들 굉장히 압박 카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외뿐만 아니고 굴지의 대기업들, 또 글로벌 대기업들도 미국의 압박 카드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굴지 반도체 그룹 그럼 타격이 불가피한가?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놨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타격이 올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딜 관계, 지금도 G20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시진핑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일 2일 네덜란드와 지금 대통령과 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정치적 딜 관계의 힘싸움 안에 반도체라는 산유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반도체로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네 미국에 수출 많이 하지 않냐? 다른 나라들 동참해. 이런 압박 카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을 살펴보니 아까 어떻습니까? 포기하기에는 중국은 너무 거대한 시장이에요.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대한 시장이에요. 누구의 계산에도 없죠. 정치적 딜과 대립구도의 피해 여파일 뿐입니다. 순전히.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자기 중국 시장에 돈이 되지 않는구나.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겠다. 누구의 계산에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딜과 대립구도의 피해 여파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런 걸 말합니다. 디램 가격의 하락, 서버 수요만 좀 굳건하지 PC용 서버라든지 다른 부분은 좀 내려가지 않느냐. 휴대폰 부분.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다. 고정 가격의 하락이다. 업황이 안 좋다. 그러더니 목표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에 적자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것에 대한 시발점이 과연 정말로 재고 증가였느냐, 디램 가격의 하락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큰 거대한 전염병을 거치면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낸드가 호황이었거든요. 경기 주기를 물면 반도체는 4, 5년 주기로 타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경기 민감주라고도 부르죠. 자, 배워야 산다 시간은 수업 시간이니까
경기 민감주라고도 불러요. 좋습니다.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내년 시장에 아무리 D램 반도체 가격과 고정 가격, 낸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적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주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해결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떻게 나아가고 정말로 하락 국면에 있고 D램의 출하량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제가 위에 제목을 써놨습니다. 반도체는 경기 회복 시그널. 정말로 D램 출하량과 가격 하락세 국면인지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영업실적 하락세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조금 내려갔어요. 현재 밸류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ASML, 엔비디아 그 어느 것도 삼성전자보다 싼 주식이 없습니다. 다 비싸요. 다 비쌉니다.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비메모리까지 다 포함해서 메모리까지 1위인데 다 비쌉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요. 당분간 메모리 증가, 그리고 가격 급락 지속된다. 실적 부진 불가피하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대결 구도의 피해자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솔직하게. 당분간 메모리 재고 증가나 가격 급락도 분명히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의 피해자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ASML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면 약간 반도체가 정치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팩트적인 요소. 자, 메모리 증가되고 가격 급락이 지속이 되는데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업황 반등을 예상을 해요. 업황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업황이 반등이 예상된다는 것은 2023년 하반기부터 하반기이면 뭐 2023년 11월, 12월, 2024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가겠죠. 하반기부터 업황 반등 예상되니까 그때보다 반도체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냐? 맞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2023년 11월, 12월 하반기부터 업황 반등이 예상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뭡니까? 쇠퇴기. 그냥 쇠라고 쓰겠습니다. 내년에 유화기. 지금 유화기 때 경기 침체가 가장 깊다고 이야기해요. 2분기가 가장 깊을 것이다라는 중론이 가장 많습니다. 2분기. 조금씩 틀려요. 3분기 때 경기 침체가 가장 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여기 2023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발전기. 여기가 2024년이에요. 반도체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다. 메모리 재고 증가 가격 급락 2024년 하반기 이후 업황 반등 예상. 맞아떨어지나요? 지금 반도체를 공략해 가야 되는 이유겠죠. 물론 단기 투자로 대형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2023년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주가 부진을 타더라도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차세대 디바이스 D램 증거로 이어졌었어요.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신뢰를 들어보면 간단하죠. DDR4에서 DDR5. 교체 수요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차세대 디바이스로 가기 전에
반도체 가격은 늘 급락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만 있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리고 DRAM 증가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 DRAM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 언제냐? 2024년 하반기 이후 업황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1년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서 반도체 업황 경기 주기를 타는 거에 가져가야 되겠죠. 물론 반도체 안에도 어떤 반도체를 살까? 반도체 대표적인 쌍두마차를 살 것이냐? 사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소부장을 살 것이냐는 다르겠지만 반도체 업황의 기회는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분기에 이거는 좀 다들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라고 보시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가장 깊은 경기 침체 국면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출하량 이 부분이 감소로 아직 이어지고 있느냐 미확인되었다 하는데 제가 이따 차트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가격 지속 하락 국면 과연 이것도 맞느냐 이것도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제가 써놨어요. 메모리 업체들의 강도 높은 투자 축소와 감산 공급이 점차 제한될 전망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너네가 그렇게 재고량을 많이 축적시켜놨어? 그러면 우리 공급 제한 좀 해볼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결국은 언제? 내년 2분기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국면이 지나고 나면. 아까 확인했죠? 2023년 하반기 이후 업황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는 다 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거의 다 갔어요. 다음 달 되면 배당 위주 종목들 조금 뭐 갈 거고 지금 뭐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약간 기간 횡보로 좀 갈 형편이에요. 주가는 코스피 지수를 좀 이야기 드리자면 잠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기간 횡보의 모습을 띌 공산이 좀 높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단지 연말 되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어찌됐건 내년 2분기에 가장 경기가 침체 국면이 깊으니까 여기 때 반도체 공략을 사서 매집을 해가면 참 좋겠죠. 왜? 2023년부터 이후 반등이 예상되니까. 기회는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무관님 출하량이 진짜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고정가격은 지속 하락 국면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높은 투자 안 한다고 하고 감산한다고 하고 이 공급 점차 제한될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내년 2분기입니다. 2분기가 아니고 이미 연말부터 시작할지 몰라요. 어느 기업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기업을 적자로 만들고 싶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가다 이런 말 하거든요. 어느 전문가도 손실을 내고 싶은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하는데 어느 기업도 적자를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급 제한 더 빨리 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야지 수요도 별로 없는데 우리도 공급 제한할게. 균형추가 좀 맞아지겠죠. 균형추가 맞아지는데 갑자기 뭐가 뻥 터져서 재고량을 다 소진했어요. 우리 DRAM 반도체 좀 달라. 우리 낸드 좀 달라. 그때 뭐 하겠습니까? 가격 인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DRAM 생산량을 나타낸 차트인데 아직까지는 출하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앞에 써놨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에요. 솔직하게. 출하량을 나타낸 건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까지 써놨는데 지금 10이 남았거든요. 10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안 봐도 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젠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가 반도체 반등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뭐 11월이니까 뭐 11월은 솔직히 이 정도 돼 있을 것 같고 이제 12월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출혈한 감소를 언제 할 거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예요. 키는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있습니다. 출혈한 감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왜 그 내용을 써놨느냐, 뭐 어떤 내용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도 좀 달래야 되고 중국도 좀 달래야 되고 오히려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솔직히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팔든가 말든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뭐 그것을 뭐 내 알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런 미국의 스탠스는 굉장히 주식을 한 전문가로서 불편해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 아무리 미국 시장이 크고 중국 시장이 크지만 어떠한 행태를 강요받는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회장에 등극한 이재용 회장이나 스탠 회장이 잘 하리라 믿고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해법은 못 찾은 것 같아요. 해법은 오히려 출혈한 감소로 이어지는 건 키에 대한 해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X의 지수 추인데 이 부분도 잘 우리 PD님이 좀 크게 확대해 주셨어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십시오. 쭉쭉 올라갑니다. 3월이에요. 쭉쭉 내려옵니다. 7월. 그리고 지금 11월입니다. 바닥에 있는 건 확인이 돼요. 네, 솔직히. 여기서 더 바닥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지 어쩔지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을 체크하려면 오히려 여기로 돌아가야 되죠. 뭐 솔직히 11월 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해 봤으니까 높습니다. 높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12월에 출하락을 이렇게만 해도 DXI 지수는 12월에 바닥 찍고 반등입니다. 가설을 하나 세워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도 달래고 중국도 달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혈한 감소를 하는 카드를 조금만 빨리 꺼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바닥권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내년의 악재 과정이 미리 선반영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하이닉스가 나중에 주가 차트 모습을 좀 하이닉스 좀 보고 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하이닉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워낙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고 또 하이닉스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이닉스 좀 보고 가죠. 여기인데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내려왔어요. 아니, 내려온 곳까지는 좋습니다. 잘 올라가더니 갑자기 뭐 1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와요. 내년입니다. 2023년. 그리고 뭐 감축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튀어나와요. 감축. 하이닉스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조금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약간 스트레이트 기사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뭐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건 매출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로 매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하이닉스 예를 들어 회장이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아유, 요즘 수요도 없는데 공급 좀 타이트하게 가봐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 좀 지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점 이탈을 안 시켰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내려오는 각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공개방송 하이닉스를 좀 추천해봤는데 내려오는 각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단번에 넘어가지 못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좀 불안했는데 하방 지지대 만들고 다시 반등세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9만 원대 만들었거든요. 변곡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뭐 단기간에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죠. 11만 원. 여기 변곡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키는 하이닉스에 저는 달려있다고 봐요. 하이닉스가 출하량 감소만 좀 빨리 서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건하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믿으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이 바닥 국면일지도 몰라요. 단지 하이닉스가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제가 맨날 반도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매출 구성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넘어와서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좀 다양화되어 있죠. TV 과전, 스마트폰 등등 메모리, 비메모리 다양화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늘 이제 하이닉스는 이렇게 말하죠. 배추하고 무만 있죠. 그렇죠? 이거 디램이라 하고요. 이거 낸드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주가가 오를 때도 메모리 업황이 좀 좋다 이러면 좀 빨리 올라요. 하이닉스가 더. 이건 사실입니다. 오면아. 근데 내려갈 때도 배추하고 무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떨어져요. 삼성전자는 매출 구성표가 좀 다양하게 TV, 가전, 스마트폰 이렇게 좀 다양화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적자가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매출 구성표들이 좀 받침목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하이닉스 1분기에 대해서 적자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출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냐.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머리는 다른 데서 아프고 있어요. 미국이 칩포 동맹을 해놨으니 이것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상을 지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크게 길게 그어놨습니다. 이때 필라델피아 포인트가 2000포인트입니다. 2000. 이게 언제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여기가 코로나예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타면서 주식시장이 개화기로 쭉 갔어요. 2022년 1월 30일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때만 해도 전 세계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등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를 3,300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낮게 본 데가 3,100선. 계속 바뀌더라고요. 애널리스트 이야기들이 계속 바뀌면서 국내 증시도 줄줄줄줄 내려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줄줄줄 내려왔습니다. 민감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어디까지 내려왔냐?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딱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에요. 이번 달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4%가 올랐습니다. 14%가. 그러면 국내 시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로 많이 몰렸던 수급과 매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직전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코로나 직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코로나 때만큼 반도체 업황이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조금 더 타격이 불가피한 거지 답을 내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코로나 직전까지 내려온 후에 반등세를 썼는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느냐. 월봉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우리 PD님이 또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흰색으로.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끔찍했던 2020년 3월. 전문가인 저도 틀렸고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 다 틀렸던 코스피 1400을 맛본 그 시기.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뚫고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 시기. 그 이후에 계속 올라왔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이번에 52,000원까지 떨어질 때 5만 전자도 깨지냐,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사반전자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전문가님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변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벽히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제압됐고 익숙해졌어요. 단지 그냥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D램 우리가 봤지만 뭐 출하량이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는 재고량이 소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재고 축적도 많이 돼 있고 고정 가격도 하락됐기 때문에 내려온 이유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 요소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5%가 올랐고 삼성전자는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7만 원, 7만 전자로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모양새는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조금 올라가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꺾이고 눌림목 반등, 출하량 감소, 재고량 조절하면서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내년 시즌에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8만 원, 9만 원이 2023년 12월이 됐지 2024년 1월, 2월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2025년이 되면 훨씬 높은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치포댕멍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어떻게 내놓을지 미국 말도 잘 듣고 중국 말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뭐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만 잘 해결되면 키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반등이 나오는 요소예요. 이때 상황보다 좋아진 거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지 이제 뭐 연말 특별 배당 좀 이야기도 있었었고 삼성전자 실제로 특별 배당 했었죠. 그래서 96,000원까지 날아갔는데 지금도 코로나 직전보다 훨씬 뭐 나아진 건 없는 자리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삼성전자 월봉 모습인데 이거 하이닉스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투자 감축 소식 및 적자 예상에도 코로나 직전 박스권 중단 부근에서 반등했다. 제가 줄을 이렇게 까만 선을 3개 그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에는 코로나고요. 하이닉스가 8만 원 찍고 반등하는 거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인데 원래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하이닉스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을 하나 가운데 더 그으면 여기가 중단 부근이에요. 딱 정확하게 중단 부근입니다. HTS 쳐보시면 딱 나옵니다. 중단 부근인데 정확하게 그 중단 부근이 어느냐 8만 원. 여기서 반등했어요. 심지어 투자 감축 소식 전해졌고 내년 1분기 적자랍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써놨더라고요. 1분기에 적자다 하이닉스는. 그런데도 박스권 중단해서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적자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적자고. 반등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수급을 한번 보고 올까요? 하이닉스의 모습인데 자, 이것은 하이닉스의 수급입니다. 이번 달 한 달의 수급이에요. 여기 외국인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조금 등락 과정이 있었어요. 약간 대차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누적 수입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1916억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좀 많을 때가 2100억 정도가 됐네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이닉스 왜 사는 겁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짬이 나니까. 오늘은 강의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급을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뭐야?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이번 달에만 1조 2천억 샀어요. 누적으로. 물론 이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전 세계에서 외치고 있고 치포 동맹이고 오히려 매출도 내려가고 영업이익도 점점 내려갈 건데 왜 사는 겁니까? 물론 단기 반등세도 노릴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내년 2023년 2분기 때 경기 침체 국면이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답 있죠. 다시 내려오면 또 기회죠. 우리 시청자분. 기회는 솔직히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문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내림 받은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확신 있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언제? 하락장에서는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 오히려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왜? 순환매가 빠르고 유동성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순환매, 유동성 공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하락장이 이렇게 있으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집을 잘해서 이때까지 끌고 와서 분할 매도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 상승장이 본격화가 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하락장에서 매집 잘했던 거는 다 팔아먹고 눌림목 반등이 나올 때 사가지고 종목들을 순환매가 빠르니까 1, 2, 3, 4 배치를 시켜놓고 1번 수익 나면 넌 가고 빠지고 2번이 좀 눌렸던 거 다시 들어가면 1번에서 물 타고 다시 너도 가고 자 그러면 3번 뭐 2차전지 신재생 자동차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승장에서 이제 꺾여서 하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하락장까지 거의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주식을. 매직 관점으로 가야죠. 1년, 2년 투자를 잘해서 행복한 2024년 말과 2025년을 누려야 되겠죠. 그 안에 답이 반도체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자리로 돌아와서 자, 오늘 뭐 굉장히 텐션이 좋네요. 하이닉스 월봉 차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삼성전자 월봉 차트, 필라델피아 거의 비슷하죠. 다 위치가. 다 비슷해요. 여기서 다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도 이렇게 못 갈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는 못 갑니다. 하이닉스도 이렇게는 못 가요. 네, 고점까지는 못 가지만 결국은 지금이 바닥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올라가는 게 조금 올라갔다가 쉬고 가더라도 분명히 갑니다. 네. 주식을 천년만년 보유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져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마다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생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김민준 하면 3나노.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들한테 좀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3나노 전쟁의 투쟁이라고 썼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나노에 대해서 실패한다. TSMC에 처진다.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둡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여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정말 여기에 죽을 만큼 해야지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게이트로 어라운드에 많은 걸 걸고 있어요. 여기 심지어 단가도 비쌉니다. TSMC보다. TSMC 핀팻보다 단가도 비싸요. 제품이 동일하다고 치면 단가를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단가도 비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TSMC의 핀팻 3나노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증명해낼 것이라고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김민준 하면 3나노 이렇게 떠올리게끔 만들려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죠. 비메모리에서 기술력 떨어집니다. 쿨하게 인정. 지금은 잠깐 TSMC한테 주죠. 점유율도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난 6월에 3나노 최초 양산했거든요. 이 양산 먼저 했는데도 우려 지속됐어요. 원인은 항상 수율 문제. 항상 수율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TSMC는 수율 문제 없는 줄 아십니까? TSMC도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나노하고 4나노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찌됐건 4나노하고 5나노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건 수율 문제에 관해서 사실입니다. 이것도 쿨하게 인정.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개책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선단 공정에서 이 선도 소원보다는 내실 강조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내실. 어떤 내실? 수율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5나노하고 4나노 수율을 거의 맞췄어요. TSMC하고 비슷하게. 근데 TSMC에 계속 뭐 장기 계약 해놓은 것도 있고 TSMC는 가는데 삼성전자 안 오는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도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종합반도체이기 전에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뜯어보겠죠. 고객사 제품이 오면 제 주관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법무팀에 전화 올 수 있기 때문에 뜯어보겠죠. 뜯어봐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안 뜯어볼까요? 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다 뜯어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다 뜯어봐가지고. 원래는 2023년에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내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글쎄요. 애플에서 폴더블 폰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자, 어찌됐건. 그리고 고객사가 계속 이탈되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고 점유율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타겟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TSMC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200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3나노 핀팻 공정 수율이 80%다 홍보했습니다. 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쓸 뻔했어요. 네. 아휴, 비속 한번 쓰죠.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좀 깝깝해집니다. 구라. 네. 이 김구라입니다, 이거. 네. 감구라라고 할게. 또 김구라 씨한테 전화 올 수 있으니까. 아니, 200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3나노 또 지금 삼성전자보다 느린데 핀팻 공정 수율이 80%? 그러면 전부 다 3나노 핀팻 공정으로 가야죠. 전부 다 가야지 정상입니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4나노 수율이 70%대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면 이 과장 광고가 아니고 완전 거짓이죠. 네. 거짓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보고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지금까지는 이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TSMC가 앞서 나가는 것은 분명한 팩트적인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격차를 이제 좁혀놨어요. 여기 보시면 4나노 수율 TSMC 70%인데 제가 알기로는 67 정도 됩니다.
낮을 때도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37%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정. 지금 58%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수율이. 다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도. 4나노, 5나노 여기서 깜짝 과외 DSP 기업 누굽니까? AD잖아요. 이번에 1조 4천억 원 계약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율 문제 다 맞춰갔는데 이제 고객사 확보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불리한 측면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불리하죠. 자, 고객님들 TSMC는 이렇게 하겠죠. 저희들은 붕어빵 틀밖에 없습니다. 오시면 붕어를 훔쳐가진 않아요. 붕어빵 틀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제가 고객인데 삼성전자를 딱 바라보니까 삼성전자는 붕어빵 틀만 있는 게 아니고 붕어도 만들 것 같거든요. 약간 불안하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다가 선단공정 수율도 밀렸으니 그래 종합반도체로 가는 것보단 TSMC로 가자. 이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TSMC도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7나노 첨단 공정이 보통 가능한 업체가 이렇게 말하는데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어딥니까? 대한민국 삼성전자. 저기 TSMC는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TSMC.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좀 밀어주는데 좀 약간 살짝 꼴보기 싫은데 이제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입니다. 워낙 굴지의 기업이고 가장 로열티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애플은. 항상 애플을 보면 뭐가 부럽냐면 이 로열티 부분인 것 같아요. 로열티가 이제 충성도라는 건데 애플 핸드폰 쓰는 분들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애플폰 써요. 제가 봤을 땐 복잡하고 OS 체제가 훨씬 안드로이드보다 힘들어 보이는데 애플 쓰면 또 탈출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애플폰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애플이 참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사과 껍질 하나로 참. 근데 애플과 TSMC가 약간 뭐 좋은 관계인데 3나노 동맹이에요. 거의. 낮은 수율에는 애플 3나노 제품 출시 연기했습니다. 근데 동맹 관계인데 낮은 수율. 그러면 아까 80%라면서요. TSMC하고 애플하고 친하고 3나노 동맹 관계인데 애플도 인정한 거예요. 3나노가 수율이 80%면 제품 출시를 3나노 제품 출시를 연기를 왜 합니까? 후발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이폰에 언제 들어가냐? 아이폰 1호에 들어갑니다. 1호에. 지금. 일반 모델은 전부 다 5나노 칩이에요. 일반 모델은. 3나노 전면 적용은 2024년 아이폰부터입니다. 아직도 2년 남았어요. 2년. 맥 프로 탑재되는 M2 프로 칩은 TSMC 3나노 공정을 양산된 첫 반도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될지 몰라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TSMC가 3나노에 관해서 수율이 80%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돼요. 제품 출시 연기하고 일반 모델은 5나노 쓰고 있고 2024년에 3나노 전면 적용하면서 전면 적용하려면 수율이 무조건 여러분들 수율이 50%는 넘어가야 돼요. 지금 TSMC 5나노, 4나노 수율만큼은 나와야 됩니다. 67%, 70%대까지 수율이 나와줘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 3나노에 관해서는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나노 전쟁의 투쟁에서 하고 있는데 인텔의 신규 CPU 출시도 지연됐습니다. 왜 지연됐냐면 TSMC 3나노 공정 검증이 지연돼서 그래요. 인텔도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때 타이밍이에요. 3나노 수율 공개 전에 TSMC가 어차피 TSMC가 말한 80%는
전부 거짓. 네. 저는 전부 거짓이라고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3나노 수율이 80%라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뒤로 진짜 목 잡고 자빠질 일이에요. TSMC 수율이 3나노가 핀펫이 80%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직원들 전부 다 잘려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단지 이 3나노 TSMC가 수율 공개 전에 삼성전자가 뉴스플로우를 타주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이럴 때 조금 약간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펼쳐주면서 삼성전자도 조금 뉴스플로우 태워주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계속 좀 내고요. 좀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너무 투명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기술력 부분에서는 분명히 굴지의 대한민국 삼성전자인 건 맞아요. 약간 뉴스플로우를 좀 태워줘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때가 타이밍이죠.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불만입니다. 이게 참 외로운 싸움이에요. 치포든 국가적 지원은 없고 삼성전자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요. 스스로. 참 아쉽습니다. 네. 정말로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해외로 기업 옮기면 어쩌려고들 정치인들 그러시는지 저는 정말 정치나 종교에 관심이 없지만 참고로 종교도 무교고 정치도 무교입니다. 근데 참 한탄스럽습니다. 한탄스러워. 네.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4분기에 신규 증설 확정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객사들을 확보해가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3나노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어요. 네. 믿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TSMC와 3나노가 붙었을 때 이겨내리라 믿고 3나노의 지금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약 3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3나노 수율의 공정 과정으로 이미 수출도 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에. 대단하죠. 삼성전자. 자, 이제 그러면 돌아와서 뭐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다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갈림길이에요. 이게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한 파트가 여기라고 봐요. 지금 반도체 쌍두마차들은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솔직히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투자 분야는 장비 속에는 후공정에 약간 한정을 지으면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선단 공정, 첨단 공정 분야는 나노 과정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요거 하나는 명심해야 되죠. 비메모리 매출 중에서 매출이 확장돼 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뒤에 좀 남았는데 자, 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좀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의 어떤 움직임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3나노의 투쟁에 투자를 또 하신다면 삼성전자는 기필코 이렇게 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후공정 장비, 뭐 전공정, PSK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굉장히 뭐 드라이 스트립 장비 세계 점유율 관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좋은 업체들이 많은데 반도체는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이 매수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야 산다 3강 3주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성공 투자하시고 배워야 산다의 이 강의 과정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뒤에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